여러분,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눈빛이 맑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나이인데도 얼굴에 원망과 후회가 가득한 사람이 있더군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긴 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누구를 용서했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노년의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의 사업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뒤에서 거래처를 빼돌렸고 결국 그의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배신의 순간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살아 있었습니다. 80세가 된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석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네. 자식들도 찾아오고 돈도 있는데 마음이 공허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30년 전의 그 배신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이 그의 노년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가끔 잠을 설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그 빚을 부모의 집을 담보로 갚았습니다. 결국 평생 모은 집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친구들은 모두 그런 자식과는 연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분노했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석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노를 평생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놓아버릴 것인가. 나는 남은 인생을 이 원망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들이 한 일을 정당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분노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뒤로 저는 그분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던 미소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85세인데 제가 아는 그 어떤 노인보다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집은 없지만 마음의 짐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100년을 살며 관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감옥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그 감옥에 가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안에 갇힙니다. 상대는 어디선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만 그 감옥에서 분노를 되씹으며 세월을 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그 분노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더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보여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그 분노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우리를 서서히 말려가게 만듭니다. 저는 요양병원을 자주 방문합니다. 거기서 많은 노인들을 만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원망하며 떠나는 분들입니다. 내 동생이 재산을 가로챘다.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내 며느리가 나를 학대했다. 그분들의 마지막 말은 모두 원망이었습니다. 평생을 그 원망과 함께 살다가 그 원망을 안고 떠나는 겁니다. 반면에 평온하게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언젠가 용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 기억이 떠오르면 여전히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떠오르면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놓아줍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저당 잡히게 두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왜 용서가 어려워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상처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의 상처라면 우리는 그 상처를 40년 동안 되새기며 살아온 겁니다. 그 상처는 이제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는 자존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 잘못한 쪽은 저쪽인데. 이것은 정당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질문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형제와 재산 문제로 30년을 다투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분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옳음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원망과 함께 살았습니다. 형제는 결국 사과하지 않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0세가 되어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옳았다고요. 네, 그분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옳음이 그분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30년의 평화를 빼앗아갔을 뿐입니다. 셋째는 외로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외로울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저녁, 혼자 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분노와 원망뿐입니다.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노인이 되어 혼자 사는 분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매일 과거의 상처를 꺼내어 들여다봅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찾아오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도 100번 들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선택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실용적 선택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편해지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너무 억울합니다. 용서하면 제가 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누가 지고 있습니까? 상대는 어디선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당신은 여기서 그 사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순간 당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의식 같은 것을 권합니다. 종교가 있는 분이라면 기도나 명상을 통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조용한 곳에서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상처를 정확히 들여다봅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인정합니다. 네, 나는 아팠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짐을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이 분노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말만 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아침 또는 매일 저녁 조용히 앉아서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내려놓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생각이 떠올랐을 때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화가 치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택하고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잊을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기억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억은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흉터는 남지만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서로를 해쳤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수십 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마을 사람에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그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서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복수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잃은 것은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증오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대를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가장 자유로운 노인들은 모두 용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노인들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찾아와도, 건강해도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과거의 어느 지점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원망을 품고 외로운 노년을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누릴 것입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상대에게서 사과를 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사과는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무덤까지 그 기다림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받으면 좋지만 그것이 용서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한 사람이 그냥 벗어나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용서와 정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물어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 마음속에 원한은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싸웠고 결국 일부라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내내 그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상대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되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많은 경우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이 주는 상처보다 가족이 주는 상처가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 평생 원수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을 가장 고독하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돈만 필요할 때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 아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그런 아들과는 인연을 끊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들을 미워하며 사는 것과 아들을 용서하며 사는 것. 저에게 어느 쪽이 덜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결국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 때문에 아픈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형제, 배우자, 친구 때문에 아픈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용서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노년을 괴롭힙니다. 저도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더 좋은 교사가 되지 못한 것,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나는 그때의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내가 가진 지혜로, 그때의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기 용서입니다. 과거의 나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 후회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그때는 제 일에 너무 바빴고 제 가족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후회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때의 우리는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할 때입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갇힙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어느 지점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누군가 찾아와도 온전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항상 과거의 그 상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용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오래전에 용서했다고 생각한 일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선택합니다. 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한 번에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떠오를 때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은 인생을 원망과 함께 살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와 함께 살 것입니까? 과거에 묶여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를 자유롭게 살 것입니까? 저는 100년을 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한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용서한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용서한 사람이 더 평온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제가 목격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는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씩,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기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말만 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진짜로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짐 없이, 원망 없이 자유롭게 사는 인생을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그 상처를 단단하게 굳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더 절실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그 시간을 분노와 함께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용서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나중이란 없다는 것을.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고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100년의 인생에서 목격했습니다. 용서한 사람들의 말년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년이 얼마나 다른지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년을 원하십니까? 원망으로 가득한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